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카드를 안고 귀국한 이후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의 조국 수석 해임 요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공직기관 확립에 개선안 마련을 조 수석에게 지시하면서 사실상 유임을 택했는데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연내 답방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연내라고 못 받기는 어렵지만 예. 오려나 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그 간담회에서 교통이 혼잡하더라도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볼튼 미국의 안보수석이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이 과연 핵 폐기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국정원에서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가 물밑에서 지금 무르익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온다면 첫째,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뭐 45%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라갈 개연성이 크고 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운운하는 거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핵폐기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하고 정말 중요한 열쇠는 제재인데 이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은 여전히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답방한다면 김정은의 실익은 무엇인가? 지금 북한 평양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청와대에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고 비공식 루트로 18일에서 20일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내부적 분위기를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연내 답방이라는 것이 뭐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의 성격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남북 간의 그리고 북미 간의 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데 이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 바텀업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도자들끼리의 어떤 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답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것이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서울 답방이 먼저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고위급 회담도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고 근데 이렇게 연내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이 있었던 이유는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한이 그들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폐기의 의사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급진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야 설득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그들의 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가 진전이 보여지면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는 것이 원래 기존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계획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탑다운으로 해서 문제를 좀 전격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이 없이 요새 흔한 말로 무슨 폴리테인먼트, 디플로테인먼트 해가지고 어떤 그 기획
축적된 그러면서 이벤트는 벌어지는데 실질적인 알맹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예.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 과연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로 봐서는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예.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수석에게 주어진 책임은 사법개혁,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지 예. 검경 또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차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라는 것이 저는 조국 수석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수석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국 수석 개인의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결국은 공직 기강을 어떻게 다잡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그야말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조국 수석의 원래 책임 그리고 뭐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을 예. 텐데요. 이 부분을 잘 해결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야당의 뭔가 반대도 거세고요.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국 수석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청와대 내에 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진짜 준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각종 중요한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맡을 뿐만 아니라 예. 검찰, 경찰, 공정위, 뭐 국세청 이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또 민정수석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감찰단을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수석은 또 촛불 정부의 상징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잔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견제의 그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요번 일을 보면은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제 장하성 실장도 물러난 마당에 이제 계속 밀리면 안 된다.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수석이 이 일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 준엄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조직 장악력이 약해가지고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사법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중차대한 임무를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드는 데다가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네. 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 조국 수석 책임져라라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 소위 친문 지지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뭐 1000몇 개의 댓글이 달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드러내놓고 공개하면서 이 조국 수석 이런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대변인이죠.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그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하다가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당 민주주의, 정당 내 다원주의인데 과연 촛불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그 어느 당보다도 주창하는 정당 내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권력의 오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는 피부로 체험했던 정당에 소속했던 예.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후진성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뭐 온갖 육두문자에 뭐 협박에 이런 글이 난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그것 때문에 압박을 다른 사람도 아닌 조응천 의원 아닙니까? 네. 조응천 의원의 과거 전력을 보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 민정비서관 하면서 바로 우병우 수석을 포함하여 그 그렇군요. 문제를 네. 제기하다가 그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역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조국 수석을 신뢰했다의 여부 자체도 이제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사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결국 조국 수석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법개혁을 비롯한 이 개혁을 하라고 맡기신 것은 그동안 조국 수석이 해왔습니다만 기득권의 저항이 그만큼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오죽하면 박지원 대표께서 지금 조국 수석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저희 당 소속이 지금 아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정 대변인의 아마 논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도 당 대변인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해석했다가 제대로 설명을 하니까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어떻게 개혁 작업을 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조국 수석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거죠. 저도 사실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조국 수석을 여러 차례 뵙기도 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 수석에게 가장 쉬운 선택은 아마 그만두고 나가시는 걸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시면 뭐 그냥 서울대 교수 생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결코 개인의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책임지는 자세는 아주 쉽게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민주당 내에서 자기 할 말을 지금 못하는 분위기에 네, 대한 그 부분도 제가 너무 여러 결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민주당 내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 뭐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민주당의 어떤 내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또 지지자들의 또 자유로운 어떤 이 의사 표현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민주당의 뭐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개혁 저항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단초는 그 특감단의 비리 때문에 나온 거지 저항 세력의 저항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하는데 이제는 뭐 휴대전화도 지금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 뭐 단체 골프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기존의 어떤 개혁 저항 세력의 저항이 문제의 단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확실한 처방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해놓고 다시 역할론으로 말을 바꿔서 본인도 상당히 많은 그런 욕을 하는 댓글을 받았다. 이거 제가 지금 언론을 보고 하지 제가 그 당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응천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하나였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조응천 의원의 그런 행태는 지난 정권에서도 그 정도의 행동은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단초가 뭐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해 나가야 되는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재정 대변인의 그 이야기를 금방 읽어주셨는데 저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말도 없는데 그런 수많은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그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것이고 기득권 저항은 지금 말씀하셔서 요 방송을 아마 돌려보시면 기득권 저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득권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조국 수석이 헤쳐나가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그제였죠.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했던 발언이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지금 논란이 특히 되는 부분이 한국 사람 중에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아주 많이 하는데 다른 여성들보다 베트남 여성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다. 이게 한국 남자들이요. 이게 좀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그 대표님한테 후속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안 받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좀 당혹스러우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적절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당 대표인데 그것도 집권당 대표인데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곡해를 지금 하기 굉장히 지금 쉬운 상황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 논란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 대표님의 입장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곡해 여지가 있지만 이건 상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했고 또 지금 베트남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걸 그분들이 본다면 과연 이 상황을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참 한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우리는 베트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베트남이 가지는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월남에 파병했을 때 여전히 그게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베트남의 위정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파병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게 그 여러 가지 함의를 주는데 분명히 대표께서 상당히 가볍게 그 처신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하신 거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돼서 문제가 길어지는 거는 우리 스스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선호라는 이 단어를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유감이고요. 다만 이제 이 내용의 흐름상 그 덕담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용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우리 뭐 보시는 또 국민들께서 그러나 어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말씀이 덕담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짧게 하나만 해보시죠. 요즘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기사 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 오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뭘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오를 수 있도록 그 노력할 부분이고요.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그 정당 사상 항상 그 야당이 한 것도 없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면이라고 했습니까? 사면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뭐 재판받게 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단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오늘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친박과 비박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맞는데 지금 틀리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에 소속되었던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작든 크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서 또 대한정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려면 좀 내려놓으실 분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12곡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은 연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제 반문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문연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게 많은데 그걸 어떤 특정 대통령 내지는 개인 해갖고 반문연대 또는 무슨 친박 이런 거 이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연대, 보수 연합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야당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여쭤볼게요. 반면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좀 이 분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분위기를 타게 한다기보다는요. 뭐 저희가 정책이든 잘 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국민들께서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뭐 국제 어떤 경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업 구조정의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또 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 개개인이 느끼시는 고통을 그런 이제 외연적인 통계로 말씀드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더 잘 보살피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써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